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암교당 일반 7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 교도입니다. 4,500년 결복기를 열어가는 시기 교단의 정책과 교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대한 연구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3세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자랐고 17년 전에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하여 현재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명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조금만 보고 있고요. 7살 딸 아이와 4살 아들 육아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원광대를 졸업하고 서울 경동보화당에 첫 근무하게 된 인연으로 당시 전농교당 보좌교무님이셨던 보산 김재원 교무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원불교 입교 18년 차 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주제가 정기 상시훈련 체제 정착, 훈련 강화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교무님들의 지도에 따라 어떻게 훈련을 받아왔고 그 결과물이 어떤지 하나의 케이스로서 제 이야기와 그리고 안암교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 상시훈련 체제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재가교도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잠깐 살피겠습니다. 제가 교당에서 받은 상시훈련을 살펴보면 저는 처음 입교한 해부터 11년을 주 2회, 공부방 1회, 정례법회 1회를 무결석으로 참석하였고 결혼 후에는 출산과 시댁 일정으로 연 1, 2회 결석을 제외하고는 무결석으로 출석하고 있고 수유 공부방은 온라인으로 빠짐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교 다음 해부터 10년간 청년단의 단장을 하고 사업부 부장을 겸임하여 연 4회 임원훈련과 월 1회 단장중앙훈련 그리고 월 2회 사업훈련을 통해서 타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기훈련 방면입니다. 청년의 11년 동안은 연 2회 있었던 여름 정기훈련과 겨울 정기훈련을 참석하였고 일반교도 기간에는 30, 40대 훈련 그리고 여름 정기훈련 을 아이가 너무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회 훈련 한 번, 만덕산 훈련 2회, 그리고 4박 5일에 삼동안 훈련 1회 참석하였고요. 그리고 7일간의 출가 여행이라고 해서 원기 93년에 시작된 7일간의 훈련이 있는데 올해까지 총 13회 중에서 9회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제 자질이 둔하여서인지 이 공부의 자력이 조금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원기 103년 그러니까 원불교를 만나고 나서 만 14년이 다 되어서야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니 매일 법배에서 외우던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내 일과 속에서 해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서고 물론 그 전부터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매일 기도, 연불선, 교전 봉독과 사경, 상시일기, 정식일기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제 삶에서 스스로 해나기 시작하는데 만 14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네. 현재 안암교당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도인 교우와 이야기해보니 7년이 걸렸더라고요. 네, 저보다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교우님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봅니다. 제가 이 연구 주제를 연마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이 타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자력이 섰다, 즉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내 삶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마저도 타력이 없이는 너무도 위태로운 자력입니다. 이 위태한 저의 자력을 유지케 하는 아주 중요한 타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회와 공부방이고요. 두 번째가 단장이라는 책임입니다.
역할이 주어져야 자력이 서고 주인이 돼서 자력이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인회라고 하는 월 1회 정기일기 공부 모임이 있고, 네 번째 수양회, 그리고 기타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상시로 설법을 청취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일 상시훈련을 진행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타력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수양회가 되겠습니다. 수양회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온라인 모임인데요. 먼저 수양회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아, 네. 이게 동영상인데 시간이 좀 걸려. 맞아요? 아, 이게 영상이 틀어지는데 확인을 못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 네. 생방송. 아, 네. 출가 여행을 다녀온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수양을 지속적으로 하자고 뜻을 모아서 만든 모임이고요. 처음에는 3명이 같이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같이 수양이 하자 그랬더니 다들 그냥 오케이 하면서 들어오시게 돼서 현재는 15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양에 많이 목마르신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양회는 메신저로 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고요. 본인들이 한 달 동안에 이뤄내고자 하는 수양의 목표를 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험배를 하루에 20배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한 달 동안 셀프 체크를 하게 돼요. 달성을 하면 만인의 축하와 함께 본인의 이름으로 마음공부 학사에 희사금이 올라가게 되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1만 원이 있습니다. 수양회 회원들이 다들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을 나가거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져주 살려주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늘 못했을 경우 바로 다음 날 또는 바로 전날 2배로 하면 그거는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선 수양회의 취지가 매일 수양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기회는 딱 5번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체크를 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본인의 모습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SNS에다가 적게 되겠습니다. 수양회의 가장 좋은 점은 SNS 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기운을 모아서 함께 하는 거라서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게 되고, 수양회의 근본 취지인 함께 진급하자는 목표에 참 부합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해서 함께 수양을 체크해주고 함께 법열이 증장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수양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아침 저녁으로 조석심거하고 혼배 사경 같은 거를 챙기기는 했지만 하루 이틀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놓게 되더라도 수양회로 같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 보고 또 놓았던 수양도 다시 챙겨서 정진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좌선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보니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이런 방법을 써보니 더 오롯해지더라라는 그런 감상들을 나눠주셔서 조금 더 꼼꼼하고 주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오롯하게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저 혼자뿐만 아니라 남편이랑 또 같이 아침 저녁으로 수양을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같이 우리가 진짜 도반이구나 하는 그런 감상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수양이 좋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 혼자만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챙기면서 타력의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서로 수양에 대한 감상담도 나누고 궁금한 것
같은 스승님과 또 도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또 얻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같이 공부가 된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교무님이나 도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에서나 보게 되고 단회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카톡방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로 통해서 매일매일 수시로 이렇게 챙겨주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당에 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을 챙기잖아요. 근데 수양의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자극을 받고 챙김을 받는 느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경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챙겨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분발심이 들고 매일같이 이렇게 자극으로 오니까 마음을 더 챙기게 되고 촛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초가 꺼졌어도 그 촛불에 이렇게 불을 당겨서 내 초를 더 켜고 있고 내가 또 그 촛불을 켜고 있으면 이렇게 그 꺼주려고 하는 다른 이렇게 도반들이 또 그 촛불에 불을 대서 또 이렇게 초를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 힘으로 수양을 하게 되고 놓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상시용용주의사항을 매일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네. 영상을 보니 수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수양회는 원기 103년 10월 출가 여행 후에 수양의 필요성을 느꼈던 박오영 교회 발의로 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8명의 교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게 수양의 카톡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안부도 묻고 수행 내용도 있고 이렇게 사경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양회 같은 모임이 상시훈련을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력인데 사정상 법회에 함께 못하는 교도가 있잖아요. 일요일날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도 그런 교도님 법회를 계속 못 오게 되는데 그런 교도님도 함께 할 수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수양회 회원 중에 작년 10월에 오신 신입교도분이 계신데 그때 바로 수양회에 가입하셔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수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입교도라고 할지라도 이 상시훈련을 하는데 수양회 같은 모임이 상당한 타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당, 많은 교당에서도 이 같은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양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상시훈련이 정착되는데 중요한 2가지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목표 설정이고요. 2번째가 자주 체크하기였습니다. 자력이 약한 만큼 처음 목표는 아주 쉬운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상당 기간 동안 상시훈련 정착을 실패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수양에 처음 시작할 때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네 보시면 어디겠지? 네. 보시면 뭐 헌배 20배, 헌배 10배, 아기 재우면서 연불 5분, 아기 자고 자손 20분 이렇게 해서 초기 목표는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고 이게 달성이 되고 나면 살짝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상향한 목표가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 달성할 때까지 동일 목표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판단하에 이렇게 살짝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해 나갑니다. 현재 22개월째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8월 달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 선 안이 회원님들의 목표인데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상향되었죠. 올해 8월부터는 수양회장님께서 스프레드시트로 수행을 매일 체크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검은 표가 스프레드시트예요. 그래서 0X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월부터는 0101 해가지고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마다 회장님께서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되니 확실히 더 마음을 챙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런 시스템이 물질 개벽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미인에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회보다 조금 일찍 원기 103년 2월부터 시작해서 월 1회 정도 교무님을 모시고 법회 후 2-3시간 정도를 정기일기로 문답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정기일기권을 한 건씩 제출하고 발표 순서가 되면 발표자는 회원 중에서 감정할 사람을 먼저 지정 후에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나면 지정된 회원은 먼저 감정을 한 다음에 타 회원들이 추가 감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교무님께서 감정을 하고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미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열심히 공부 중이죠. 다 예쁜 미인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인의 마스코트인 3살 황선재고요. 뱃속에는 이렇게 선유도 있습니다. 미인회를 미인회를 하고 나면 분발심과 공부심이 엄청 상승을 해서 제가 느낄 때는 법회 한 몇 번 정도 본 정도의 공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양의 미인회는 모두 훈련으로 마음이 살아난 교도가 스스로 발휘해서 시작한 모임입니다. 올해부터는 안암교당에서 30, 40대 남자 일반 교도님들이 미남회라는 이름으로 수양 등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네. 제가 이 발표를 연마하면서 신신, 공신, 공부심의 1년간 마음의 변화를 추정을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보시면 1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마음이 살아있다가 보통 한 달도 안 돼서 뚝뚝 떨어지고 6월이 되면 거의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7월이 되면 벌써 한 것도 없이 1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그 위기감에 살짝 분발을 하다가 그것도 잠시였다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12월이 되면 다시 마음을 살아나게 됩니다. 안암교당에서는 1월 초순경에 7일간의 출가 여행이 있어서 그 마음이 훅 살아나서 거의 최고점을 찍게 되고요. 6월까지 그리고 일반교도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정기훈련이 있어서 6월까지 급감했던 마음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8월 중순과 새학기 시작하기 전인 2월 말에 정기훈련이 있어서 마음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3월 그래프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기록한 최근 26개월간의 수양연구 학습 시간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추정했던 마음 변화표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네, 상당히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네, 한 달간 마음 상태도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린 그래프입니다. 주 단위로 그래프가 W자로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법회를 보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체급적으로 살아있다가 화요일쯤 되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수요공방 설교를 들고 마음이 조금 살아나다가 주말이 되면 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많이 널브러져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법회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W자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 제가 최상점과 최하점을 연결한 선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과 보라색이 있는데 한 법회를 꾸준히 봤다는 전제하에 거의 마음 정도가 크게 진급하지도 크게 간급하지도 않는 정도를 이루는 것 같고요. 만약에 상시훈련을 실행을 한다면 이 W자가 약간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진급도 간급도 하지 않는 정도지만 중간중간 정기훈련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진급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기훈련 때 훈련 때만 되면 매번 울면서 훈련 감상당을 해요. 그래서 상시에도 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엄청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상시로 돌아가면 보통 몇 주 이내로 사그라듭니다. 그 마음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비만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식습관이 이렇게 바뀌는데 보통 10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당군시나 웅녀 얘기 보시면 웅녀가 마늘을 100일 먹고 사람이 되잖아요. 호랑이는 100일을 못 채워서 계속 호랑이로 살죠.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도 제시된 가볍고 건강한 식습관을 100일간 꾸준히 진행을 했을 때 상시의 습관이 바뀌어서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원래 체중, 원하는 체중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물어보아 정기훈련 며칠로는 습관을 만들기 어려우니 크게 바랬던 마음도 습관에 져서 금세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상린 당대 정기훈련을 3개월씩 놨던 것이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개월 선 훈련을 나고 나면 상시 훈련으로 그것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삶의 변화도 빠르게 느낄 것입니다. 네, 불교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3개월씩 한다고 하고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100일간의 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100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도 이런 지점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앞에 표로 돌아가서 1년간 마음 변화를 살펴보면 어쨌든 이 정기훈련이 마음을 확실히 크게 살려준다는 점입니다. 정기훈련의 효과는 훈련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배가 됨을 느낍니다. 7일간의 출가여행을 나면서 느낀 점이, 평상시에는 상시훈련이 안 되고 이렇게 막 삶에 치이다가 훈련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 1, 2일 짤 때는 몸도 좀 무겁고 번뇌도 좀 더 많았던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3일째쯤 되면 대부분의 입선인들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훈련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훈련 효과도 급상승합니다. 그때부터는 감각 감상 등 일기도 되게 많이 쏟아지고, 그리고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 직장 동료가 출가 여행을 한번 나고 전무 출신을 서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심 있는 교도였지만 출가 여행 같은 선훈련 이후에야 서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훈련을 나오면 좋을까? 훈련이야 언제나도 좋지만 실제로 교단 내에서도 여기 6월 달 마음이 급감한 6월 이후 7, 8월 방학과 휴가 등을 맞이하여 휴가 등과 맞물려서 정기훈련 및 각종 선훈련이 많이 기획되어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좋은 시기가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듯이 마음이 막 살아나는 연초와,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말, 8월 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이런 시기에 선훈련이 많이 기획되면 좋겠구나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정기훈련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 해외여행 대신 한두 달 선을 나거나 방학 기간에 교당을 살기를 한다면 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 같고, 교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교도훈련을 지도한 교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많은 기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안암교당에서는 정기훈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이렇게 훈련이 없는 일반 교도들에게 연령대별 훈련을 하루 더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 주체로 단별 1박 2일 훈련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참석도를 높이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불공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 훈련을 참석하는 초입교도, 훈련 처음 참석자에게 훈련비 감면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50% 할인을 진행해주고 암암리에 교무님과 논의를 통해 무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가여행 같은 경우 성기 자체가 이기 때문에 선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초입자나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고요. 일반 정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린 교도가 있는데, 이럴 경우 유아 전담 인원을 둬서 아이를 돌봐주고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도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기훈련으로 습관을 바꾸어 주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기훈련으로 살아난 마음을 상시에서 지속적으로 살려줄 상시 타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 스스로 자력이 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당 기간 끊기지 않는 타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즉 지속적으로 법회에 출석해서 교당 내각시 주의사항을 따라 타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경기가 많잖아요. 시험, 직장, 이사, 연애, 결혼, 육아, 경제적인 문제 등등도 많고, 또 되게 바쁘고 시간이 나면 사실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법회에 꾸준히 출석해서 타력을 받게 할 것인가가 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개개인 교도들이 가진 실질적 문제를 법회를 나옴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법회에 다녀간 소득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질적인 문제라는 부분에서 단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법회에서 교무님의 설교를 통해서 불셀불멸, 인과봉, 그다음에 사은사요, 사막팔조 등 대종사님의 여러 가르침을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되긴 하지만 내 삶에서 그 법을 응용해 가려면 단회라는 틀과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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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단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A 교도가 신인 초입 교도예요. 네. 이 초입 교도가 단회 시간에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동료 때문에 마음고생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B 교도가 자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되게 적극 공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괴로운 마음에 타인과를 되게 많이 했는데 타인과 범계가 많이 체크가 돼서 네. 타인과 번개가 많이 체크가 돼서 참회를 하고 기도를 좀 했더니 사이가 조금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C 교도가 옆집 사람이 층간 소음이 너무 예민해서 숨이 막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 교도가 비슷한 상황에서 아랫집 사람에게 케이크를 갖다 주면서 실지불공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A 교도가 좀 뭔가 좀 기분이 내키진 않지만 수긍이 가서 직장 동료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줘보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무념 체크 시간이 돼서 초입교도에게 유무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초입교도가 그럼 일주일 동안 6시 기상을 한번 목표로 잡아서 진행해보겠다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앙님이 옆에서 유무념 체크 어플과 그리고 상실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마음공부 노트를 선물로 줍니다. A교도가 이렇게 단회를 하고 나니 뭔가 꽉 채워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듭니다. 단회를 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지만 단원 개인의 애경사 등 세정을 살피니 단회를 하고 나면 마음도 훨씬 따뜻해지고 알찬 법회와 단회를 보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다음 주에도 법회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네, 이게 안학교당 카페 단회 후기인데요. 사진 등과 함께 매주 단회 후기가 올라오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설교 등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설교 위주의 법회가 된다면 자력이 약할수록 법회 출석에 소홀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오프 모임이 없는 온라인 교화의 한계를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 더 여실히 느끼는데요. 단회가 주는 소득이 오프 법회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잠깐 안학교당 청년의 자체 제작 마음공부 노트를 소개합니다. 네. 보시면 목차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달력도 들어가 있는데 달력에는 1년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법회, 훈련, 강연, 성지순례, 식당번, 청소당번 등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서 미리 연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실기인 계문과 유무념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예시가 있어요. 그리고 정기일기인 신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강상 기재 방법에 대한 안내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에서는 매월 상실기와 정기일기에 대한 수상을 통해서 상시훈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학교당 청년회에서는 매주 법회 후 단회를 합니다. 이것이 안학교당 청년의 교화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에 올라가니 한 달에 한 번 법회 후 단회를 합니다. 보통 정례법회가 기도식, 설교, 식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5조 하나만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1조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심이 있으신 분은 6조도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회가 기도식, 설교, 단회, 식사 순으로 형식으로 된다면 5조 기본에다가 단회를 진행하면서 1조, 2조, 3조, 6조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선기가 되면 단회에서 4조를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6개 사항을 단회를 매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타력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식사 시간도 훨씬 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단회를 하는 경우에는 교당 내양시 1조인 지낸일을 일일이 문답하는데 시간이 다 소모되어 2조, 3조, 6조가 소홀해지기 쉬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회를 조직적으로 교당 내양시 단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6개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장 중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안학교당 청년회에서는 연말에 새로 단장 중앙이 되면 매뉴얼화되어 있는 단장 중앙 역할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 제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장 중앙 매뉴얼을 보시면 단장 중앙 하나 되기, 뭐 단원 불공, 뭐 이렇게 있고요. 쭉 단회, 그리고 단이 시작되는 12월, 1월 단 불공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세심한 불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회 준비를 위해서 단회 미리 연말을 통해서 단회 준비에 공을 들이고요. 그리고 매월 단장 중앙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문답, 단별보고, 상실기 점검, 절기일기 공부 등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PPT의 내용은 원기 94년 청년의 단장 중앙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7시부터 12시까지 월 1회 일요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무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단장 중앙 훈련시키고 단장 중앙은 그 힘으로 단회를 이끌고 단원들에게 불공을 합니다. 그리고 교무님께 맥대기를 통해서 교무님과 법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교무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이사방향의 원칙을 매우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사업을 둘러보지 않고 일 속에서 이치를 터득하고 공신과 치서의 힘을 키우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3, 4주마다 한 번씩 회장단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교화사업, 본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공부 노트 같은 경우도 여기 도서자료부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단회의는 보통 토요일 아침 7시에서 2-3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네, 힘이 들었지만 이 사업부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실질적 역량을 키우고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또한 큰 타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회부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세심하고 적절한 타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자력이 설 때까지 지속적인 출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출가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의 법대로 하겠다는 교무님의 의지와 포기를 모르는 노력이 교도들의 합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끌어내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체되었네요. 네, 올해 출가여행 사진입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